당장 내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그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을 때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외상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한 주를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져 6,000원에 갚으면 4,000원을 벌게 되는 건데요. 이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은 항상 분분했었는데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전격 시행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이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전 종목입니다. 현재 한정적으로 허용됐던 코스피 200과 코스타 150에 속하는 350개 종목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유동성 공급 등의 목적으로 가격을 제시한 공매도 거래는 허용됩니다.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싸게 다시 사서 빌린 걸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 수법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미국 S&P 500 지수가 5% 하락하는 사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10%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8개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 차입 조건 등 기관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공매도 차별을 개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로 공매도 금지 강화 조치로 오히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독특하고 희귀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심 탓에 멸종 위기종들의 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수하다 적발되거나 키우다 버려지는 멸종 위기종이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에 약 200마리나 됩니다. 멸종도 막아야 하지만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데요. 멸종 위기 동물들이 모여있는 보호시설을 김민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낯설게 생긴 거북이 한 마리가 먹이를 먹습니다. 아프리카 원산으로 국제 멸종 위기종 설가타 거북이입니다. 도토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설가타 거북이는 지난해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됐습니다. 작년 6월쯤에 이제 홍대 길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구조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제보를 했고 허가를 안 받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됐었고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고양이과 야생동물 서벌. 3년 전 경기도 평택에서 다른 들고양이들과 꿩을 닥치는 대로 사냥하다 포획됐습니다.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은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이테스에 등재돼 있어 국내에 들여와 키우려면 적법한 수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밀수로 들여오거나 키우다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모두 국립생태원의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로 모입니다. 현재 국제 멸종위기종 48종 263마리를 보호 중인데 가장 많은 건 파충류로 34종 233마리나 됩니다. 불법 밀수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지난해 230마리, 올해도 155마리나 됩니다. 작고 모양이 예뻐 인기 있는 이 인도 별거북은 수십 마리를 테이프로 감아 가방에 넣어 갖고 오다 적발됐고 게임기 안에 부품을 빼내고 무랑 도마뱀 여러 마리를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테스 인증을 받고 정식으로 수입하면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른 야생동물을 키우겠다는 욕심 탓에 끊이지 않는 밀수, 멸종위기종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Diminishing the population sizes, reducing the viability of the populations, and clearly damaging the environment and the community. 키우다 실직나 내다버릴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도 있어 별도의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밀수된 동물들이 야생으로 나갔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야생으로 나가는 건 옳지 않고. 국립생태원은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멸종위기종이 계속 늘고 있어
국내의 동물원이나 보호시설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밀정, 놈놈놈 등 수많은 흥행작을 남긴 김지훈 감독이 세계 영화의 성지 시네마테크 프랑스에 초청돼 회고전을 열고 있습니다. 황금 명패와 명예좌석도 헌정받았는데요. 파리와 런던, 베를린에서도 각각 한국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현지 관객들이 몰리는 등 이른바 K-무비가 유럽 영화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세계 영화의 성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밀정, 달콤한 인생, 놈놈놈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수많은 흥행작들을 남긴 김지훈 감독이 박수갈채와 함께 무대 위로 오릅니다. 김 감독 이름의 황금 명패와 명예좌석이 주최 측으로부터 깜짝 헌정됩니다. 세계적 거장들의 일대기를 조명하고 작품들을 모아 상영하는 회고전 주인공에 김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칸 영화제 상영 뒤 12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던 거미집을 시작으로 김 감독의 역대 작품들이 9일 동안 상영되고 감독의 일대기도 조명됩니다. 한국 감독 중엔 임권택, 이창동, 홍상수 등 소수에게만 허락됐던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언젠가 시네마테크에서 내 영화를 틀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랬는데 그 꿈이 실현되는 한국의 우수한 영화들 소개하는 어떤 그러한 작은 어떤 교량 역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파리 한국영화제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유승환 감독의 밀수와 폐막작인 허진호 감독의 보통의 가족은 영화제 시작 전부터 매진. 장단편 77편이 상영된 영화관 대부분이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개선문 앞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영화관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개막작을 보려는 프랑스 관객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Donc là, on a 7 jours et sur les 7 jours, on est là tous les jours. Très peu, donc il faut venir ici pour voir des films coréens, beaucoup de films coréens.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참석한 류승환 감독은 한국 영화에 대한 프랑스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2011년도였는데 파리에 있는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화제였어요. 프랑스 현지 관객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고 질문들도 굉장히 정성스럽고. 같은 시기 영국 런던에서 한국 영화제가,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 독립영화제가 열리는 등 K-무비가 유럽 영화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해마다 알을 낳으러 우리나라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섬진강을 찾은 연어가 지난해보다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감소를 멈춘 건데요. 김단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자 어른 팔뚝만한 연어가 펄떡거립니다. 북태평양 베링해와 알래스카 연안에서 15,000여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온 연어들입니다. 깨끗한 수질의 수온도 적정한 섬진강 하류는 우리나라 최남단 연어 산란장입니다. 지난달부터 산란기를 맞아 돌아온 연어는 400여 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연어 중 4% 정도가 섬진강으로 오는데 2018년 700여 마리를 기점으로 계속 줄다 올해 다시 증가한 겁니다. 자연 환경 조건, 즉 강의 유량 등 적정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평년보다 많은 어미 연어가 섬진강 수역에서 매년 방류한 어린 연어 가운데 0.1%가량인 평균 400에서 500마리가 회귀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동해를 거쳐 북태평양까지 갔다 3년에서 5년 뒤 고향인 섬진강으로 돌아옵니다. 섬진강 연어는 참연어로 우리가 흔히 먹는 대서양 연어와 다른 종이고 개체수가 적어 아직 상업화할 정도는 아니지만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청정 하천으로서 연어가 회귀하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학술적 의미가 큰 강이기도 하죠. 머나먼 바다를 헤엄쳐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섬진강 연어 행렬은 이번 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단풍도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단풍 명소마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령 50년을 넘긴 커다란 나무들이 황금빛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노란 카펫처럼 바닥에 깔린 낙엽 위를 걷고 단풍잎을 허공에 날리며 친구와 연인, 가족들이 저마다의 추억을 남깁니다. 일행 중에 하나가 여기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은행길인데 뭐 넓고 이쁘고 엄청 은행에 잎이 단풍이 들었다 그래갖고 왔는데 정말 넓고 굉장히 좋아요. 또 다른 단풍 명소인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도 곱게 물들었습니다. 단풍나무 1,200여 그루가 울긋불긋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단풍나무 숲길은 올해 처음으로 야간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조명이 켜지자 마치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야간 개장 첫 주였던 지난주에는 가을밤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포토존 등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관람객들에게 야간에도 명소를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됐습니다.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야간 개장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금요일과 주말, 휴일에만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